자,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루푸스, 강직성 척추염 등 각종 류마티스 질환을 전문 진료하시는 유창길 원장님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항목이죠. 바로 류마티스 인자, 그리고 CCP 항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도 소개해 주실 미니 강의 주제,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제 지난 시간에 류마티스 팩터하고 CCP 항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예.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된 말씀을 약간만 더 드리고요. 그리고 CCP 항체와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었던 류마티스 관절염 음성인 관절염 50대 여성분의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 사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가적인 설명을 더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결국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진을 내리기 위해서는 류마티스 인자만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앞서 말씀해주신 CCP 항체를 반드시 참조를 해야 되는 것이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지난 시간 오늘 제일 중요한 내용이 이것이 되겠습니다. 예. 류마티스 인자보다는 CCP 항체로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확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류마티스 인자는요, 경피증이라든지 피부 근염, 다발성 근염, 루푸스, 그다음에 수혈을 받은 다음에 어떤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도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아무 상관없는데도 양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CCP 항체가 결국 지난 시간, 이번 시간 제일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류마티스 인자와 말씀해 주신 이 CCP 항체를 이용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을 초기에, 그러니까 발병하기 전이라든지 네. 이럴 때 진단이 가능해졌다는 뜻일까요? 네, 그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 진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항목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라는 대명제가 있는데 이 명제에 가장 부합되는 것이 이 두 가지 항목이 되겠죠. 류마티스 인자하고 CCP 항체는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이전에도 양성으로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병 전에 미리 알 수도 있고 발병한 초기, 조기 진단도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CCP 항체 같은 경우는 아까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에 있어서 결정적인 항목이라고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네. 그리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향후 질병의 활성도도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없는데도 류마티스 인자와 CCP 항체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면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할 수도 있고, 발병 그 강도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증상도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류마티스 인자와 CCP 항체가 정식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기준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무방한 것이겠죠? 네. 지금 정식 진단 기준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CCP 항체라는 게. 네. 이게 원래는요, 1987년도에 제정된 기준을 쭉 사용을 했었습니다. 임상적 증상들하고 엑스레이의 어떤 변화, 그리고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해서 이런 류마티스 학회의 진단 기준이 1987년도에 쓰던 거를 계속 써오다가 2010년도에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최신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분류 기준입니다. CCP 항체를 편입시켰어요. 진단 기준에 있어서.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 기준에 있어서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CCP 항체가 안 들어가 있었는데 2010년도에 미국 류마티스 관절염 학회하고 유럽 류마티스 관절염 학회에서 공동으로 제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분류 기준이 발표가 2010년도에 됐는데 이때부터 CCP 항체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기 진단 항목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것이었죠. 네. 그만큼 CCP 항체가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이제 항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에 있어서는 아주 핵심적인 항목이 된 것이죠. 그렇군요. 이 류마티스 인자와 CCP 항체가 양성으로 나왔을 경우에 결국 류마티스 관절염 초기나 발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일 텐데요. 그렇다면 환자분들은 류마티스 관절염 확진 전에 어느 정도 증상이 나타나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류마티스 인자와 CCP 항체에 대해서 발표된 이제 논문이 있는데, 네. 이 류마티스 관련 논문을 살펴보면은요, 약 50%의 환자분들에게서
발병 전에 이 항체가 양성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확률이죠. 발병 전에 50%의 확률로 양성 반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기 약 4, 5년 전에도 이게 양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도 4, 5년 후에 이 두 가지 항체가 양성일 경우에는 4, 5년 후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할 확률이 50%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물론 그 4, 5년 동안에 이 류마티스 인자와 항CCP 항체가 양성으로 나왔는데도 4, 5년 동안에 무증상으로 지낼 수도 있어요. 네. 아무런 증상 없이 건강한 상태로 지낼 수도 있는데 그 이후에 4, 5년 이후에는 발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떤 조그만 관절 증상이 나왔을 때 조기에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4, 5년 후에 50%는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논문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네.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 4, 5년 전에 이미 이제 두 가지에서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라고 했을 때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발병 한 4, 5년 전에 미리 알아채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4, 5년이란 게 어떻게 보면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건데 사람이 4, 5년 전에 미리 아프다에게 올 병을 4, 5년 후에 올 병을 미리 예상하고 조심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시기에 검사를 하는 분도 거의 드물어요. 근데 요즘에는 직장 건강검진이 많이 이게 시행이 돼가지고 이 류마티스 인자는 항목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일반적인 건강하신 분들도 검사를 했을 때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와서 놀란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항CCP 항체까지는 검사한 경우가 드뭅니다. 직장에서는요. 그러면 4, 5년 전에 미리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러면은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방송에서 초기 증상을 이제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손가락이 아침에 뻣뻣해지거나 갑자기 구부려져서 펴지지 않거나 아침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펴지지 않는 거예요. 한 손가락이. 아니면 손가락 마디가 첫째 마디만 아니고 이 둘째나 셋째 마디입니다. 손가락의 둘째나 셋째 마디. 붓거나 아프거나 빨갛게 되거나 열나거나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나면 내가 건강한 상태지만은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초기이거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때 검사를 해봤을 때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고 항CCP 항체가 또 양성으로 나온다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류마티스 관절염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 대신 조기 진단을 했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하면 빨리 나을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그 두 가지 항목이 양성으로 나와서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확진을 받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서 류마티스 약물을 복용하시게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중에는 류마티스 약을 복용하는데도 류마티스 인자와 항CCP 항체의 수치가 떨어지지 않고 계속 높다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역가, 류마티스 인자와 항CCP 항체의 역가를 추적 관찰해야 된다. 진단 전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확진을 받기 전에 류마티스 인자와 항CCP 항체가 높게 나왔다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할 가능성도 높고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세게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류마티스 인자와 항CCP 항체의 역가가 낮게 나왔다. 그러니까 수치가 낮게 나오면은 발병할 가능성은 있지만 증상은 약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을 복용하면서 류마티스 치료를 하는데 이 항CCP 항체와 류마티스 인자의 역가가 떨어지지 않는다. 계속 높은 상태로 있다. 이것은 치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지만 되는 거고 만약에 치료를 하고 있는데도 역가가 높아진다. 그러면 질병의 활성도는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할 때 아프지 않은 것만 기준으로 하면은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일단은 진통 소염시키고 스테로이드 제제로 염증을 가라앉히기 때문에 아프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니까 내가 괜찮다 생각할 수 있는데 항CCP 항체의 역가 수치가 높거나 류마티스 인자가 높으면은 아직은 질병이 안정이 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을 복용하고 있으면서도 이 류마티스 인자와 항CCP 항체의 역가 수치가 올라가면은 그것은 불안한 상태고 나중에 오히려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경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약을 복용하는데도 류마티스 인자와 항CCP 항체 그리고 염증 수치까지도 안 떨어진 분들은 한방 치료를 해볼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한방 치료를 통해서 면역을 조절해서 자가 치유력을 발동시키면은 역가와 염증 수치가
안정권으로 접어들면서 떨어지면서 음성으로 변하는 경우까지 제가 케이스를 말씀드린 적이 있죠. 네네. 네. 그러면은 항상 그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검사 결과 수치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일이겠군요. 네. 우리가 그 직장에서 건강검진 하시면은 이렇게 봤죠. 네. 건강검진 항목. 이렇게 받고 그걸 보면서 우리가 성적표처럼 이제 보관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직장에서 1년에 한 번, 뭐 2년에 한 번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딱 그 한 부 딱 봤잖아요. 근데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같은 경우는요, 환자분들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씩 검사를 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만약에 검사를 하면요, 검사지 기록이 이렇게 두꺼워져요. 근데 보통은요, 이 검사 기록을 보관을 안 하세요. 왜냐면은, 그냥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한테 듣고, 뭐 대충, 뭐 좋아졌다, 뭐 비슷하다, 이 정도 얘기만 듣고서 이제 귀가하신 경우가 많고, 약을 그냥 드신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꼭 자기 검사한 거는 그 복사를 요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혈압 검사 기록은 병원에다가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복사비 정도는 병원에서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요청을 하면은 해주게 돼 있어요. 의료법상으로.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검사 결과를 내가 이번 달에 한 거, 그래 1월 달에 했다. 그 다음에 3월 달에 하면은 1월 달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성적을 비교를 해봐야 돼요. 성적이 떨어졌으면요, 대책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뽑아서 1년 동안 쭉 보지를 않으면은 내 몸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고 검사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도 약은 의사 선생님들이 주는 대로 계속 먹으면서 이것은 사실은 내 몸을 방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검사한 결과는 내가 보고 어려우면은 요즘은 인터넷 검색 다 찾을 수도 있어요. 검사 항목 찾아서 이게 해보면은 다 나옵니다, 요즘은. 네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항목에서 어떤 이상이 나왔는지를 반드시 매번 검사 결과지를 복사해서 보관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적표 모아놓는 것처럼 이게 쭉 보관해서 1년, 2년, 3년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은 답이 나옵니다. 네. 네. 수치를 비교해 볼 수가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반드시 검진표를 좀 보관을 해서 네. 가지고 있어야 하겠군요. 두 가지 항목에서 이제 양성으로 나오면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이 거의 확정이 된 것이고, 또 그와 반대로 그렇다면 만약에 내 손가락은 계속 아프고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붓고 쑤시고 아픈데 검사를 했더니 이 두 가지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이럴 경우는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검사상으로 류마티스 인자도 음성이고 항 CCP 항체도 음성이고 네. 그리고 게다가 염증 수치까지 음성, 정상인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런데 관절은 정말 계속 아파요. 너무 심하게 아프고 막 손가락 발가락 다 아프고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로 아픈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이제 치료 사례가 류마티스 인자와 항 CCP 항체가 음성인 50대 여자 류마티스 관절염 추정 진단 받으신 분의 이제 치료 사례입니다. 이분 역시 이제 최근에 치료해드린 분입니다. 네. 여기 기록을 이제 보시면은 2015년 7월 6일 날 처음 이제 오신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 지금 시간으로부터 6주 정도 되겠네요. 6주 전 정도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류마티스 인자와 항 CCP 항체가 음성인 50대 여성의 류마티스 관절염 추정 진단 받으신 분 사례를 이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네. 상당히 시간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봤을 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최근에 이제 환자의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 오늘 치료 사례 이 환자분의 경우는 류마티스 인자와 그리고 항 CCP 항체가 음성인 상태에서 관절이 여기저기 아픈 그런 환자인 것이겠네요. 네. 지금 이제 6주 전에 처음 치료를 시작하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린 거니까 네. 지금 6주가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나았다는 것을 일단 추정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이분 기록하신 거 보면 2015년도 이제 4월 달에요. 발가락 끝이 퉁퉁 부어오르고 쿡쿡 찌른다. 이 40,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발가락이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발바닥 아프시다는 분들 많고요. 간혹은 아킬레스건 쪽 아프시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근데 이분도 이 시점에는 그렇게 보통의 여성분들처럼 이제 생각한 거죠. 발바닥이 아프고 발가락이 퉁퉁 붓고 쿡쿡 찌르고 그 다음에 2015년 5월 한 달 후 오른손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가 이렇게 이제 구부러진 상태에서 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고정이 돼버리면요. 오전 내내 강직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의 조조강직이랑 똑같은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건 아침에 이렇게 강직돼 있다가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서서히 뻑뻑하게 풀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자리에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다가 조금씩 풀리는 것처럼 네. 손가락이 아침에 일어나면 딱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안 움직여요. 근데 한두 시간 지나면 이렇게 펴져요. 그래서 모닝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조조강직. 류마티스 관절염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이분이 그래서 대학병원에 가서 이제 혈액 검사를 이제 하게 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나와서. 그런데 항 CCP 항체의 음성이고 류마티스 인자도 음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조조강직도 있고 발가락 퉁퉁 붓고 아프고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져서 안 펴지고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똑같이 나왔는데 검사 결과상으로는 음성이 나온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치상으로는 모두 다 정상이다라고 하는 것인 것 같은데 본인의 몸은 너무너무 아프고 그럼 이분의 경우에는 류마티스 관절염인 것인가요? 아니면 아닌 것인가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에서는요. 예. 대학병원의 류마티스 내과 선생님은 류마티스 관절염 의심 추정이라는 소견서를 발급을 해서 저한테 오셨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한 건 아니고 추정된다. 왜? 항 CCP 항체가 음성이고 류마티스 인자가 음성이니까 확진을 내릴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의심이 되긴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병명을 통칭을 하느냐? 혈청 검사상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혈액 검사상으로는 음성이고 하지만 증상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똑같기 때문에 혈청 검사상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의 경우도 수치가 물론 그 확인 요소이긴 하겠지만 네. 수치가 전격적으로 다 이거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또 없는 그런 사례인 경우네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이렇게 증상이 나타나는데 검사상으로는 정상인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네. 제가 몇 주 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었는데 갱년기 여성분들의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갱년기 40, 50대 여성분들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나와서 병원에서 검사했을 때 양성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지만은 음성인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것도 제가 제일 진료를 많이 해드리는 환자분 40, 50대 여성분들 연령층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왔을 때 제일 많이 발생해요. 이 혈액 검사상으로는 음성인데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는 경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보통은 류마티스 관절염 약물을 세게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진통 소염제 계통의 약물을 일단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 류마티스 한방 치료를 생각하시게 됐을까요? 네. 지금 이제 보세요. 본인은 굉장히 아프거든요. 그리고 아침에 손가락이 이렇게 구부러진 상태에서 안 펴지니까 검지손가락이 이게 당사자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40, 50대 여성분들이요. 어떻게 보면 여자의 인생 중에서 여성분들 인생 그 가정 주부로서 사신 분들 보면은 굉장히 손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네. 예, 살림에 집안 어떤 정리에 청소에 무슨 도시락을 싸준다든지 아예 남편의 어떤 뭐 짐을 챙겨준다. 아침에 이걸 쉴 수가 없는 게 우리나라 주부 여성분들의 삶인데 네. 이렇게 되면은 생활이 안 돼요 일단. 그러니까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근데 검사했는데 멀쩡합니다. 이상한 거예요. 뭐가 안 맞아요. 이상하죠. 예, 뭐가 안 맞죠. 뭐가 진단이라도 되면은 그게 이치가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대학에서는 검사상 정상이라고 하니까 한방 치료를 빠른 시기에 하러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게 2015년 7월 초입니다.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기간이 짧긴 하겠습니다만 한방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류마티스 관절염 여성분들은 반드시 혈액 검사지를 복사해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성적표처럼. 그래야지 향후 대비를 하고 지나간 과정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분 오셨을 때 이제 검사 기록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다 정상이에요. 류마티스 인자, 항 CCP 항체 정상인데 두 가지에서 이상이 나타났어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그리고 비타민 D가 낮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류마티스랑 어떻게 보면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은 갱년기 여성분들에게는 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중요하고 비타민 D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갱년기 여성들의 그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고 대사 능력이 떨어지면서부터 성인병 대사질환 쪽으로 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혈압이 온다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대사질환, 성인병 쪽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갱년기 여성들인데
이 성인병뿐만이 아니고요. 갱년기 여성들은 류마티스 관절염도 시작된 경우가 아주 많아요. 아주. 그런데 이런 분들 보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있다는 것은 결국 갱년기에 접어들면서 몸의 대사 능력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류마티스 관련 검사가 음성인데도 콜레스테롤 수치와 나이를 봤을 때 일단 갱년기 접어들면서 나타난 증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비타민 D 수치가 낮는데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거에서 양방 선생님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고 콜레스테롤도 가볍게 넘어갔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가 이제 칼슘 흡수에 관여하는 성분이란 말이에요. 비타민 중에서. 비타민 D가 없으면은 뼈에 칼슘이 흡수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D라는 것은 갱년기, 중년층 여성분들의 건강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D는 정상 범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 여성분은 지금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고 비타민 D는 낮아요. 혈액상 콜레스테롤은 많아졌고 뼈에 들어갈 칼슘이 부족해지는 비타민 D는 적어졌어요. 갱년기 증상의 전형적인 검사 항목 이상이 나타난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확인해 봤죠. 열이 훅 올랐다 식는 증상이 있고 머리에 새치 늘어나고 기분 자꾸 우울해지고 속 느글느글 미식거리기도 하고 가슴도 두근거리고 어깨랑 등이 굳어서 어깨가 이게 안 돌아가요. 뻣뻣해지고 갱년기 여성들의 전형적인 관절 어깨의 뻣뻣함이죠. 그리고 전신 근육 여기저기 관절이 쑤시고 아파지는데 마치 그게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혈액 검사상 음성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40, 50대 여성분들이 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 가장 많은 연령층이다 말씀드렸는데 갱년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아주 많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현대의학적으로 원인이 음성으로 나왔더라도 한의학적으로는 갱년기 치료를 하면서 관절의 혈액순환을 좋아지게 하는 치료를 하니까 이분 4주간 자가면역질환 식이요법하면서 갱년기 치료와 혈액순환 좋게 하는 한약을 쓰니까 너무나 어이없게도 밤에 못 자던 관절, 발가락, 손가락 통증 없어지고 아침에 조종강직이 풀렸어요. 네. 그러니까 4주 안에 이렇게 빨리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혈전검사 음성 류마티스라서. 네. 예, 그리고 갱년기를 치료를 해주면서 관절 혈액순환을 좋게 해주니까 이렇게 빨리 치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4주 후에 이제 다시 한의원에 내원하셨는데 얼굴에 활짝 웃음꽃이 핀 상태로 안 아프니까 내원하셔서 한약 한 번 더 짓겠다고요. 이렇게 즐거운 얼굴로 오셨는데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혈액검사상 음성이더라도 류마티스 인자와 항시시피항체가 음성이더라도 굉장히 아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원인을 찾아야 되고 한방적으로 치료가 잘 된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이렇게 류마티스 인자 음성 류마티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혈액 검사상 음성일 경우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또 한방 치료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 방송이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길 진심으로 바라고요. 원장님 오늘 미니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